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이제 뭐 여러분도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조금 선선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차 타고 오시는데 이제 해운대도 별로 안 막히죠, 그죠? 예, 다들 집 안에서 요즘 이제 집 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올 때도 좀 차도 안 막히고 법당도 이제 조금 한산한 게 좋죠, 그죠? 예, 이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놓아버리기 463페이지입니다. 놓아버리기. 오늘이 놓아버리기 마지막 날입니다. 참 제가 보니까 작년 5월 26일 날 첫 법회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8월 23일이니까 1년 3개월 정도 저희가 15개월간 법회가 진행됐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1년 3개월이 지났다니까 세월이 진짜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이 57강째가 되는데 주로 따지면은 뭐 쉬었던 주 빼고 57번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 책이 처음에 책이 두껍고 해가지고 언제쯤 다 끝내려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 한 주 한 주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 책을 끝마칠 날이 오네요. 그죠? 뭘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죠. 그죠? 기억은 안 나도 다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 다 새겨져 있을 겁니다. 배운 게. 우리가 뭐 머리로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들으면서 또 같이 명상을 하면서 배울 시간이 다들 여러분 마음이 아주 소중하게 간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마지막에는 어떻게 보면 놓아버림에 관한 여러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렇게 명상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처음에 나오는 부분은 이 아잔자 스님께서 자주 하셨던 그런 일종의 비유입니다. 이 물컵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신 게 있죠, 그죠? 아잔자 스님도 가르치고 아잔 브라함 스님도 따라서 가르치고 저도 이제 그걸 따라서 이제 가끔씩 법문을 하는데요. 여기 지금 딱 물컵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컵은 사실 무겁지가 않죠, 그죠? 무겁지가 않습니다. 드는 게 뭐가 무겁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물컵이 누구나 보면 무겁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가볍죠. 하지만 이 물컵을 5분 동안 들고 있다 보면 조금 힘들어지겠죠, 그죠? 10분 들고 있으면 좀 더 힘들어질 겁니다. 20분 들고 있으면 꽤 힘들 겁니다. 근데 이걸 1시간을 그대로 들고 있다. 2시간을 들고 있다. 5시간 들고 있다. 10시간을 들고 있다. 이러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고문이 될 겁니다. 그 고통이 굉장할 겁니다. 이 들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이 팔로 느끼는 그 육체적 고통은 점점 들고 있는 시간에 비례해서 커질 겁니다. 근데 이 물컵이 사실은 무게가 무거운 건 아니죠, 그죠? 이 물컵이 무겁다고 느끼는 것은 물컵을 계속 들고 있어서 이게 무거운 거죠. 무겁고 나중에는 계속 들고 있다 보면은 정말 극심한 고통까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물컵을 이렇게 2시간, 3시간, 4시간 들고 있을 사람이 없죠, 그죠? 팔이 아프니까 내려놓죠, 이게. 내려놓으면 이제 팔이 칠 수가 있죠, 그죠? 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물을 한 잔 마시고 싶을 때는 물을 한 잔 이렇게 마시면 되죠.
그리고 또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사실 물컵이 무겁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목을 죽일 수 있도록 마실 물을 보관해두는 그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우리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각가지 종류의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이렇게 온갖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집안에 자녀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는 여러 남편과의 문제, 또는 부인과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시부모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의 어머니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코로나 때문에 또 요즘 너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런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온갖 종류의 어떤 고통,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런저런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마음에 깊은 병이 될 정도로 이런 스트레스를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겪는 스트레스는 없을 수는 없겠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지만 그 스트레스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그런 극심한 고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만약에 내가 자녀가 내 속을 썩인다 해도 그것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내가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자녀에 대한 스트레스를 머릿속에 계속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으로 계속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 컵을 계속 들고 있는 것처럼 계속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이게. 사실 자녀가 무슨 학교에 사고를 쳤다 하면 사고를 쳐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사고를 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내려놓고 내가 또 학교에 가서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또 이제 해결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게 안 되거든요. 계속 머릿속에 담아둡니다. 이 컵을 계속 들고 있는 거하고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또 내가 무슨 일을 한다, 사업을 한다, 이래서 사업이 안 될 수가 있죠.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해서 하는 일이 좀 옛날보다 안 된다. 안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고통으로 다가오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계속 사실은 스트레스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은데, 그걸 머릿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점점 무거워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고통의 정도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제 객관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계속 들고 있어서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죠. 난 도저히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 직장에서도 뭐가 일이 안 되고, 가정에서도 내가 편하지가 않고, 이제 이런저런 친구들하고 관계도 좋지 않고, 죽겠다, 내가. 이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은 전부 그 사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고문을 하고 있다, 지금 당장. 이러면 고통스럽겠죠, 그죠? 육체적으로 고문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지금 고통을, 그 사람한테 본인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와 고통을 지금 꺼내보라 하잖아요. 꺼내볼 게 없습니다, 그냥. 그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고, 그냥 그런 어떤 생각들 계속 짊어지고 있고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생각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런 감정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게 마음속에서 그냥 드라마 한 편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고부 간의 갈등이다 이러면 뭐 그런 드라마가 많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뭐 1일 연속극 막장 드라마가 뭐 고부 간의 갈등이 주제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일단은 사실 내가 고부 간의 갈등이 있다 이러면은 그 갈등이 있는 순간은 짧거든요. 이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런 갈등이 될 만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서로 말이 오갔다 이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는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그 드라마 한 편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온갖 상상을 다 하면서. 근데 실제로 그런 어떤 이 갈등들, 그런 스트레스를 꺼내보라 하면 꺼내볼 게 없습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모든 어떤 고통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고통스러운 것은 아주 순간이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것들 내려놓지 못하고 잡고서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내가 되새김질하면서 스스로 고통을 계속 만드는 것이죠. 이게. 어린애가 충치가 생겨가지고 이빨을 뽑아야 되는데 치과를 한 일주일 후에 예약을 해놨다면 그 애가 한 일주일 동안 되게 걱정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치과 가서 내가 이빨 뽑는데 아픔이 어떨까? 피가 나면 어떨까? 이러면서 한 일주일 동안 되게 걱정을 하겠죠. 그죠? 꼬마 같으면은. 근데 사실 충치를 뽑는 시간은 순식간이란 말이죠. 30초도 안 걸려, 3초, 1분도 안 걸리죠. 그 1분만 고통스럽지. 그리고 이제 뽑고 나서 한 2, 3분 정도 더 고통스럽겠나. 그리고 나서는 통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을 하면서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꼬마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실체라고 여기는 거죠. 단지 이거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그냥 화학작용이다. 또는 머릿속에서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가 진행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게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끊임없이 이런 이 컵을 계속 들고 있는 거죠. 물컵을 계속 들고 있으면서 괴로워하는 거죠. 괴로워하면서 주위 상황을 탓하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스스로 그 고통을 엄청나게 증폭시킨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걱정거리, 또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 또는 뭔가 이제 불안감이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이렇다면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마음에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놔야 됩니다. 과거에 대해서, 과거도 전부 버리고, 우리 유도 명상할 때처럼 미래도 버리고, 생각도 버리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려놓으면은, 우리 마음이 휴식을 하거든요. 휴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한 5분 정도 들고 있다가 한 1, 2분이라도 내려놓으면은 팔에 어떤 통증이 좀 없어진단 말이죠. 팔에 피로가 풀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좀 들어도 되거든요. 들어도 괜찮아요. 또 이걸 또 들고 있다가 조금 무겁다 싶으면 좀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걸 들어도 괜찮아요. 이게. 팔에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이걸 계속 들고 있다 보면 팔에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저희가 이렇게 마음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명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던, 항상 들고 있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내려놓다 보면 우리 마음이 좀 휴식을 하고,
충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마음이 휴식하고 충전하면서 마음의 이런저런 피로랄까 괴로움들이 사라지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뭐 해야 될 일이 사실 많습니다. 제 속에서 살다 보면 해야 될 일도 많고 이런저런 의무들도 있고 또 경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에 마음을 휴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야지 내가 이제 더 아주 피로가 풀린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내가 좋은 컨디션의 어떤 몸과 마음으로서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이런 뭐 서양에서 특히나 미국 같은 데서 명상이 각광받는 게 사실 이런 이유입니다. 이게 아주 바쁘고 요즘 사회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업무 강도도 심하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냥 그대로 내가 일만 계속해서는 우리 마음이 버티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 생각보다 눈에 보니 잘 몰라서 생각보다 이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합니다. 적절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은. 근데 보통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혀 무심하면서, 무관심하면서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마음을 마음대로 혹사시키다 보면 거기서 마음이 병이 생기는 겁니다. 우울증도 생기고, 무슨 광장애도 생기고, 불안증도 생기고, 불면증도 생기고, 온갖 정신적인,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적절한 때 마음을 휴식하지 못하고 너무 마음을 끊임없이 혹사시키다 보니까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물컵을 계속 들고 있는 거죠, 그냥. 근데 이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정말 휴식하고 충전하다 보면, 뭐랄까, 약한 마음을 우리가 잘 돌보게 되는 거죠. 아주 건강하게 유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명상의 어떤 아주 강력한 효과 중에 한 가지죠.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명상의 어떤 효과가 요즘은 뭐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있는 시대잖아요. 우리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 또는 정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적 피로랄까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데 아주 대단한 효과가 있다는 게 사실은 요즘 증명되고 있는 시대여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명상이 사실은 뭐 미국이나 이런 서구 사회에서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도 아무리 바빠도 사실은 바쁠수록 또는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이런 명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이 문제가 안 생기고 아주 건강하게 내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건강을 잘 이제 관리하려면은 꾸준하게 내가 명상을 해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완전한 듣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말을 하다 보면 사실 듣지 못합니다, 이게. 그렇죠? 말을 할 땐 듣지 못하죠.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들을 수가 있죠, 그죠? 서로 같이 두 사람이 있는데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무슨 얘기하는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침묵을 해야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대화가 제대로 되려면은 어쨌든 간에 서로가 적절한 때 말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말할 때 침묵을 해야지. 침묵을 하면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야지 이게 대화가 되죠, 그죠? 근데 사실 우리 내면적인 어떤 대화도 사실 그렇지만은 우리 내면의 어떤 소리 또는 우리 어떤 신체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도 우리는 침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몸이 아픈 분들도 어떻게 보면,
결국 우리 몸이라는 것들도 어떤 몸에 병이 생기기 전에는 어떤 신호를 계속 주거든요. 몸에 어떤 피로감을 준달까, 어떤 통증을 줘서 신호를 보낸달까, 몸에서 어떤 신호를 준단 말이죠. 위험 신호를. 근데 보통 이제 큰 병에 걸리는 분들은 그런 것들 다 무시하거든요. 관심이 없죠, 그냥. 괜찮겠지 하고서 관심을 안 가진단 말이죠. 어떻게 우리 몸이 내는 소리에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이게. 신경 안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병이 점점 커져서 커다란 병으로 발병을 할 수도 있죠. 때로는 우리 마음이 하는 소리들도 사실은 우리가 침묵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서도 어떤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불안을 호소하기도 하고, 또,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에서 그대로, 침묵을 해야지 이제 이런 소리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명상을 할 때도, 이 호흡 명상 한다면, 호흡 명상을 할 때, 호흡이 얘기하는 호흡이 말하는 일종의 이제 소리도, 우리가 내면의 어떤 생각을 없애고 침묵을 해야지 사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잡념에 쌓였을 때는 호흡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호흡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침묵을 해야지 호흡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침묵을 해야지 우리 마음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것이 어떤 고요함인지, 평화인지, 이게 불안인지, 또는 고통인지, 즐거움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끊임없는 어떤 생각이 어떻게 보면 내면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면에서 끊임없이 내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말을 하는 거니까, 내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생각을 버리는 게, 이 명상의 발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내 몸이 하는 얘기도 들을 수 있고, 내 마음이 정말 전해주는 얘기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삼매를 개발하고 통찰을 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할 때도 호흡이 무슨 얘기하는가,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입을 닫는다는 건 생각을 끊고, 그리고서, 호흡이 하는 얘기를 듣는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이제 호흡이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은 내 마음은, 점점 이 호흡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고요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이제, 이 내면의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또, 이 내면의 행복감이 솟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입을 닫고서 귀를 다 기울이다 보면은 어떤 명상은 저절로 진행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끊임없이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거죠. 이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지혜를, 배울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가 외면적인 명상을 할 때, 또는 할 때도 뇌면의 말도 끊어야 되지만은 우리 내면에서 하는 말, 이 생각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일종의 밖에서 우리가 듣는 소음처럼, 이 내면의 소음처럼 이렇게 역할을 해서 우리 마음을 굉장히 혼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음의 고요와 평화를 깨는 그런 어떤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밖으로도 이 말을 끊어보고, 내면으로도 말을 끊다 보면, 그때서 우리가
이 삶의 진리 또는 명상의 길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아잠 브람스님이 이제 그 시험을 칠 때 어떻게 명상을 활용했는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아잠 브람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을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물리학 그 학위를 받으려면은 맨 마지막에 졸업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졸업 시험을 며칠에 거쳐서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에서 하루 6시간씩 이렇게 며칠 동안 이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봐서 그 시험을 패스를 해야지 이 졸업을 할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한 시험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최소 1년에 한 명 정도는 시험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할 정도로 아주 힘든 그런 그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잠 브람스님도 이제 이런 그 시험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가 있었겠죠, 그죠? 근데 첫날 이제 그 오전에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그 점심을 먹지 않고 이제 본인 이제 방으로 돌아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평소에 명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좌복에 탁 앉습니다. 이제 앉아서 이제 본인의 이제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마음을 살펴보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떠오른 생각이 뭐겠습니까? 이제 시험을 쳤으니까 내 시험을 잘 쳤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 이 과거에 대한 짐도 버리자 해서 앞에 3시간 동안 시험 봤던 데 대한 그런 생각들을 다 이제 버립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떠오르는 거는 뭐 당연히 오후에 시험 보는 데 대해서 떠오르겠죠, 그죠?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그런 명상을 통한 훈련이 됐으니까 명상을 통해서 오후에 시험 보는 미래의 어떤 내가 일에 대해서도 이제 그걸 버리게 됩니다. 생각을 버리게 되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제 몸과 마음을 살펴보죠. 이제 몸과 마음을 살펴보니까 그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본인의 몸이 뭔가 이 긴장이 돼서 떨린다는 것을 이제 감지하게 되죠. 시험 보다 보면 당연히 그렇잖아요. 이제 워낙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몸에도 당연히 이제 긴장이 되고 좀 떨림이 있을 수가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서 이제 본인이 평소에 하던 명상이 있으니까 이 내 몸이 뭐랄까 좀 너무 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긴장이 됐으니까 좀 휴식을 달라는 이런 어떤 신호를 읽고서 그리고서 이제 아주 이 마음에다 휴식을 주는 이런 명상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명상을 하고서 정신적 에너지를 충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아주 편안하게 보게 됩니다, 오후 시험을. 그리고 남은 며칠 동안도 뭐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이런 스트레스를 전부 이제 떨쳐버리고서 시험을 아주 잘 보셨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아잠 브람스님도 이런 졸업시험을 봤지만은 온갖 종류의 시험과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 같으면 당연히 온갖 시험이 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학력 시험, 학생 또는 요즘은 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 취직 시험, 영어, 토익, 토플, 온갖 시험이 다 있습니다. 학생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긴장을 해야 될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긴장을 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을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그럴 일도 있고, 사업을 하는 분들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항상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긴장을 해야 해서 뭔가
내가 그 해내야 될 그런 일종의 테스트들을 항상 겪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가 아주 극도에 이르는 이런 어떤, 상황들을 많이 견뎌내야 됩니다, 이게. 이게 뭐 어떤 상황이 됐든. 그 마찬가지로 이때도 우리 마음이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있을 때, 이런 마음을 내려놓는 어떤 명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좀 쉬다 보면 우리가 그런 어떤 이 극도의 스트레스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이제 그 편안하게 훨씬 더 부드럽게 원만하게 이런 어떤 일종의 삶의 테스트를 설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술인 거죠, 이게. 아주 어려운 상황, 아주 그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명상을 통해서 명상을 잘 이용만 한다면은 이런 상황들도 훨씬 편안하게 그리고 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런 상황을 잘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몸도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휴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잠을 자주고 또는 뭐 좀 쉬어주고 먹는 것도 잘 먹어주고 이러면서 우리 몸을 적절하게 관리해줘야 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마음도 적절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몸을 적절하게 휴식하는 거는 뭐 평소에 다 이제 익혀진 것이고 또 그런 데 대한 어떤 정보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을 적절한 데 휴식하는 데 대해서는 보통 가르쳐 준 데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저희가 마음을 제대로 휴식하려면은 바로 명상을 하는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휴식을 할 수가 있는 시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불교 명상이 궁극적으로 모든 고통을 소멸시키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마음의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아주 마음 건강 관리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주 길게 봐서 궁극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아주 성스러운 길이기도 하고 또는 아주 가깝게는 현실적으로 삶의 아주 어려운 문제들, 삶의 무게들을 덜어내고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명상을 좋은 줄 알고 그리고 명상을 꾸준히 하고 싶어도 이게 꾸준하게 하기가 생각보다 힘이 됩니다, 그죠? 선원에 나오면은 좀 훨씬 쉽죠, 그죠? 명상을 하기가 쉽고 뭐 집에서는 10분, 15분도 못 앉아 있는데 선원에 오면 3, 40분도 1시간까지도 그냥 저절로 앉아지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은 조건이 지어지거든요, 이게. 법문을 듣고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죠. 그러다 보면 불교적인 마인드도 생기고 또는 명상에 대한 생각도 한번 다시 하게 되면서 그 마음이 바뀌게 되죠. 근데 내가 보통 집으로 가게 되면 그 집에서 일으키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살림을 하거나 뭐 가정에 뭐 가족들하고 일이나 또는 세속적인 어떤 이런저런 일들이 자연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명상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가까이 계신 분들 선언이 자주 나오면 좋습니다, 이게. 나오는 것 자체로 명상하는 방향으로 내 마음을 조건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명상을 하는데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지만 집안에서도 이제 잘 좀 저희가 이 명상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공간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반복적인 활동에 대해서 공간의 어떤 에너지가 사실 바뀝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곳은 명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하는 활동 자체가 명상과 관련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런 활동이. 그러다 보면은 그런 에너지가 쌓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기도를 하는데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명상이 보통 잘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이 명상을 하면 잘 되지만 뭐 기도를 하면 잘 되겠죠. 그런 데서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유명한 기도처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저 뭐 남해 보리암이니 뭐 저 여수의 향일암이니 봉정암 설악산 봉정암 또는 뭐 오대산 그 중대 정멸보금 같은 이런 데는 아주 유명한 기도처거든요. 근데 그런 데 가면 기도를 하면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기 끊임없이 기도 어떻게 계속 바라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이제 뭔가 바라면서 염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에너지가 쌓이고 쌓였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기도를 하면 잘 됩니다. 그냥. 기도실에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근데 그런 데서 또 명상은 또 안 돼요. 달라요. 아무리 풍광이 좋고 해도 명상은 잘 안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게 그런 쌓인 에너지가 다릅니다. 그게. 끊임없이 여기는 바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염원하고. 집안도 마찬가지죠. 집안에서도 맨날 뭐 먹고 마시고 이런 데 같으면은 그런 분위기가 쌓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이 술집으로 오래 쓰이잖아요. 술집으로. 그러면은 그게 아무리 인테리어를 잘 해놔도 멋지게 꾸며놔도 그 오랫동안 그 술집에서 벌어진 그런 언행들 있잖아요. 그런 에너지가 쌓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는 아무리 인테리어를 잘 해놓고 이제 그런 걸 싹 술집과 관련된 걸 다 치운다고 해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거기서는 뭔가 명상을 한다든가 뭐 다른 걸 하면 그 잘 안 됩니다.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 집안에서는 마찬가지로 집안에서도 내가 여기가 이제 집안이 성스러운 장소를 만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집안에 내가 특정한 장소가 있다. 뭐 집안에 방이 많으면은 뭐 방 하나를 내가 이제 그런 명상실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이 없다면 집안에서 한 귀퉁이를 뭐 명상실로 만들어 줬습니다. 좀 뭐 진방이랄까 어쨌든 내가 만들 수 있는 집안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을 딱 정해서 거기서 계속 명상을 하는 거죠. 명상을 하거나 뭐 경전을 독송하거나 명상과 관련된 그런 일들만 하는 거죠. 다른 세속적인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게 시간이 쌓이잖아요. 시간과 그런 노력이 쌓이잖아요. 그런 명상을 하는. 그러다 보면 그곳의 에너지가 좀 바뀝니다. 이게 공간의 에너지가 바뀌죠. 그래서 나중에 쌓이고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가면 명상이 굉장히 잘 됩니다. 이게 쉽게. 그래서 사실 집안에서도 명상을 할 때 가능하면 그런 장소에서 명상을 하면 좋습니다. 일정한 장소. 오늘은 안방에 갔다. 그 다음엔 거실에 갔다. 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래도 내가 항상 일정하게 명상하는 장소가 있으면은 거기서 명상을 하면은 그런 이제 이 명상의 에너지, 고요함의 에너지가 그곳에 쌓입니다. 쌓이고 그게 어떻게 일종의 이제 우리 명상실 또는 법당처럼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거기만 가면 이제 저절로 명상을 하게 되는 이런 어떤 게 되는 거죠. 내가 장소를 딱 정해서 거기다 찜을 딱 해놔요. 자복을 하나 탁 갖다 놔요. 그거 움직이지 말고. 고주일은 뭐 부처님 사진 하나 붙여놓는다거나 뭐 하여튼 좀 분위기를 내면 괜찮죠. 분위기를 내서 내가 명상의 어떤 분위기도 내고 또 거기서 계속 명상하는 시간을 계속 축적해 나가다 보면 그 공간의 어떤 이 에너지가 바뀌어서 명상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것도 본인의 집에서 명상을 하려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아잔 브람스님 제자들 중에는 이런 경우가 있다네요.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집안에다가 이제
이 명상하는 집안에 있는 침실의 한 귀퉁이에 명상하는 그런 장소를 딱 정해서 항상 거기서 명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한테 이제 딸이 있었나 봐요. 어린 딸이 있었는데, 딸이 뭔가 이제, 이 친구하고 싸우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명상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밖에서 친구하고 싸우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찾아가는 게 명상하는 자리를 찾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편안한 곳이거든요. 명상을 통해서 그런 고요함의 에너지랄까, 평화의 에너지가 계속 쌓이고 쌓인 공간이다 보니까 꼬마들은 그냥 자기가 이제 뭔가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괴로움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거기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공간을 만들면은 이 집안의 분위기도 좋아집니다. 이게 이 고요함의 에너지가 점점 쌓이면서 그게 집안 식구들한테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집안에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딱 이제 장소를 딱 정해서 명상할 자리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명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명상을 하기가 점점 그 자리에서 쉬워집니다. 이게. 여긴 또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이제 바쁜 변호사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이거는 변호사가 얼마나 바쁩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나 호주나 미국이나 변호사들은 다 바쁘죠, 그죠? 바쁘고 스트레스 심한데, 이게 그냥은 못 견디겠거든요.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그래서 이 변호사분도 따로 어떻게 이제 시간을 못 내니까, 자기 사무실에다가 이제 그런 벽장이 있었나 봐요. 아무 이런저런 짐들을 넣어놓는 벽장이, 조그만 벽장이 있었는데, 이 벽장을 다 비워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명상을 한 거예요. 매일 점심 먹고 30분 동안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 좁은데, 거기 이제 일단은 이 점심 먹고 나서 벽장에 들어가는 거죠. 벽장에 들어가면 이제, 30분 동안은 이제 방해를 못 하도록 이제 비싼 대기를 해 놓는 거죠. 벽장에 그냥 30분 명상하고 오는 거죠, 이게. 이게 사실은 이렇게라도 시간을 내서 명상을 하잖아요. 바쁜 시간을 쪼개서라도 명상을 하면, 이러면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변호사처럼, 또는 다른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바쁜 직업인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도 이런 하루에 30분이라도 짬을 내서 명상을 하다 보면 내가 훨씬 그런 많은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줄이고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명상에 이런 투자하는 시간이 결코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세속적인 측면에서도 오히려 이런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아주 일종의 훌륭한 투자인 거죠, 이게. 여러분들께서도 하여튼 집안에서든 직장에서든 꼭 명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시고, 또 집안에서 그런 명상하는 공간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측정을 넘어 놓아버리기입니다. 여기 보면 영국의 윌리엄 톰슨 켈빈이라는 그런 물리학자,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죠? 이분이 절대온도라고 해서 절대온도 마이너스 273.15도인가 하는 그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도입한 분이고, 또 물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연력학 제2법칙 이런 것들에도 이제 큰 역할을 한 이런 분이 이제
윌리엄 톰슨 켈빈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측정할 수 없으면 통계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측정할 수 없다면 통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런 어떤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문명을 발전시키려면은 어떤 자연이나 다른 모든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해야지 그걸 이제 효율적으로 통계를 해서 우리가 이제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측정이라는 게 우리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전에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측정을 향해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다른 식으로 이렇게 마잠무라 선생님이 일했습니다. 명상의 측면에서, 마음의 측면에서 이걸 이해한다면 똑같이 이거 측정할 수 없으면 통제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데 조금 다른 식으로 이걸 해석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측정할 수 없다 하면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을 버리면 통제가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제가 사라진다는 것은 바로 놓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명상을 측정하면 어떻게 측정합니까? 아, 명상이 이게 잘 되는가? 안 되는가? 명상을 잘했나 못했나? 이것도 하나의 측정이잖아요, 그죠? 잘함과 못함,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이게 좋은 명상이다, 나쁜 명상이다. 이런 걸 측정한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좋다고 여기면은, 좋은 명상을 잘하고 있다 하면 더 잘하려고 하죠. 그죠? 기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못했으면은, 이 못한 걸 버리고, 여기서 이제 더 발전적으로 더 잘하려고 하죠,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은, 끊임없이 마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잘했으면 더 잘하려고 만듭니다. 못했으면은, 못한 걸 버리고 더 이거보다 잘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이 뭔가 더 성취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그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시간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이죠. 어떤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과거고 이것은 미래다. 이렇게 이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나 미래라는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시간에 대한, 버리면서 이렇게 시간에 대한 측정을 버리면, 그러면 과거와 미래라는 힘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서 내 마음이, 이제, 현재 이 순간에 머물면서 일종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에 대한 측정을 버린다는 것은 과거와 미래를 버린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개념화하고 명칭을 붙이자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컵이다. 이것은 보이스 레코더다. 이것은 시계다. 이것은 아무개다. 이렇게 이제 명칭을 가지잖아요. 명칭도 결국은 그걸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모양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컵이고, 이건 모양이 이렇기 때문에 보이스 레코더고, 저건 색깔이 어떻기 때문에 저 흰색이고, 저것은 빨간색이고, 저건 네모고, 세모고, 이러면서, 거기다 계속, 개념하고 명칭을 붙인단 말이죠. 근데 그 작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쉬질 못하는 거죠. 쉬질 못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죠. 여기 앞쪽에서 나왔던 거, 아담브라함 쓰는 용어로 얘기하자면 행하는 것이죠, 이제. 두어라고 하죠. 마음이 끊임없이 움직이게 됩니다. 측정을 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호흡에 대해서도 측정을 하게 되면 이것은 호흡이 길다, 짧다, 또는 호흡이 미세하다, 또는 거칠다,
호흡이 편안하다, 호흡이 또는 불편하다, 호흡이 가볍다, 무겁다, 이런 측정을 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거칠면, 아이고, 부드러워야 되는데, 조금 미세하면은 확실하게 보여야 되는데, 호흡이 아직까지 존재함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러면서 끊임없이 측정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측정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이것을 자꾸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측정을 멈추잖아요. 이게 길은지 짧은지 또는 내가 마음에 드는지 마음에 들지 않는지 또는 미세한지 거친지에 대한 측정을 멈추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이게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더 내가 개발해야 될 것도 없고 또는 더 버려야 될 것도 없기 때문에 마음이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측정을 버리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뭐 니미타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이 사라지고 니미타가 나타나서 빛의 형태로 뭔가 이런 이 마음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인데, 이 니미타가 이제 밝다 또는 뭐 어둡다 또는 또는 모양이 둥글다 또는 뭐 모양이 아주 불안정하다, 안정적이다 또는 빛이 강력하다, 약하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측정을 하게 되잖아요. 판단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좋니, 싫니 하면서 끊임없이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부족한 게 있으면 이것을 계속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뭔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이것을 잡고서 이것을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욕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욕망과 또는 싫어하는 마음, 악의가 계속 발동을 하게 됩니다. 측정이 생기면. 어떻게 보면 측정의 또 다른 말은 좋아함과 싫어함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잡으려고 하고 더 이걸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싫어하는 것은 이것을 버리고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마음을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죠. 근데 어떤 니미타에 대한 측정도 버리고서 마음을 그대로 고요하게 멈춰 있다 보면, 그러다 보면 저절로 이게 이 선정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선정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선정에 대한 어떤 이 측정, 선정 속에서의 어떤 측정을 점점 버리게 되면 결국은 마지막 어떤 찢다에 대한 측정을 마지막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것마저 버리게 되면 결국은 완벽하게 이제 열반에 들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윤회라는 것 자체가 삼사라고, 빨리어서 쌈사라라고 합니다. 쌈사라. 쌈사라가 그 뜻이 뭐냐 하면 끊임없는 방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도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방황하는 겁니다. 멈춤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죠. 잠시도 멈추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죽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몸을 받아서 끊임없이 또 움직이고 이러면서 잠시도 쉬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명상의 과정은 그 개정의 사막 또는 팔정도의 길은 뭐냐면 바로 이제 끊임없이 없는 이 방황을 멈추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왜 끊임없이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탐진치 때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서 쓰는 용어라고 하면 계속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 싫은 것, 마음에 드는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으로 끊임없이 측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좋아하는 건 쫓아가고 싫어하는 것은 버리고 거기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끊임없이 마음을 쉬지 못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 측정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분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별.
끊임없이 분별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쉬지 못하는 거죠.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이 선가에서도 이런 데에 대한 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이 글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선종의 3조가 이제 승찬대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승찬대사. 이분이 이제 남긴 글 중에 신신령이라는 그런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신명 중에 다들 되게 인상적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한자로 얘기하자면은 지도문안 유형간택 단막층의 통연명백 이런 얘기입니다. 이 지도문안 그러니까 지도는 뭐냐면 지극한 깨달음은 문안 어렵지 않네. 유형간택 오직 분별만 버리면 측정만 멀리하면 되는 것을 단막증에 그러니까 싫어함과 조함, 원함을 버리면 그러면 화련이 툭 트여서 밝게 드러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한 깨달음은 이런 이 사량 분별을 버리고 원함과 실함을 버리면 저절로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측정하고 분별하는 것, 그러니까 좋아함과 실함, 쉽게 하자면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좋아함과 실함을 버리게 되면 그 달림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일시적으로 멈추게 되는 거죠. 그 나중에는 완전하게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 어떻게 보면 그 끊임없이 돌던 윤회의 수레바퀴가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언어가 완전히 의미를 잃게 되죠. 왜냐하면 이 어떤 끊이오는 움직임이 있을 때, 변화가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언어가 생깁니다. 사량 분별하고 측정을 통해서 언어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건 저렇고 이건 저렇고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하고 또는 좋고 싫음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언어가 생기는 것인데 이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그런 어떤 분별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또는 좋고 싫음을 모두 버렸기 때문에 이제 언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의 단계를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긴 한데 이 깨달음 열반의 경지를 아주 부정적으로만 보통 표현합니다. 이 깨달음은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현재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다. 이 모든 것이 멈춘 자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로는 뭐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언어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태어나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고 만들어지지도 않고 형성되지도 않고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고 생겨나는 것도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열반이다. 이렇게 이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언어가 모든 의미를 잃는 단계인 거죠. 이게 모든 분별 이 의미를 잃는 그런 경지가 바로 깨달음의 길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끊임없는 우리 윤회의 방황이 드디어 멈추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진정한 그 휴식,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이 깨달음의 단계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명상하는 과정에서도 이 깨달음까지는 아니지만 그 방향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 우리가 점점 휴식을 한다는 겁니다. 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과거를 버리잖아요. 과거를 버리니까 그 짐을 버리는 만큼 우리가 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도 버려도 우리가 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에 대한 집착을 버려도 내가 생각에 더 이상 관여할 바가 없기 때문에 내가 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몸에 대한 집착을 버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대한 집착을 버려도 몸에 그동안 엄청나게 신경을 쓰잖아요. 그죠? 이걸 여기 얼마 아프면 내가 돌봐야 되고 더러움이 씻어야 되고 내가 또 병 안 걸리게 내 간수를 잘해야 되고 끊임없이 내 몸에 대해 신경을 쓴단 말이죠. 근데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되면 내가 훨씬 편안해지는 거죠. 휴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내 거란 생각을 버리게 되면 내가 여기에 관여할 바가 없잖아요. 그렇게 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내가 이런 내 몸과 마음에 이 관여할 바가 없음을, 걱정할 바가 없음을 어떻게 보면 이해하고 체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하다 보면 점점 내가 명상을 통해서 더욱더 휴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명상을 통해서 뭔가 하나하나 버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뭔가 상실하는,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과정이라고 좀 슬퍼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던, 괴롭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진정하게 휴식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정말 편안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명상을 하다가 명상을 하고 나서 내 마음이 내가 좀 더 명상을 하기 전보다 좀 더 편안해졌다. 좀 더 정신적으로 휴식을 하고 있다. 이러면은 뭔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명상하고 나니까 더 마음이 급해져. 더 쫓겨요, 이게 내 마음이. 그러면 내가 이 바른 견해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죠. 그 마음 속에서 놓아버림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욕망을 가지고 수행을 하다 보면 그 결과는 더 마음이 급해지고 더 쉬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명상을 하면서 내가 명상을 통해서 그 방향성이 놓아버림을 통해서 마음이 휴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 이 욕망을 통해서 더 내 마음이 바빠지고 더 뭔가를 이제 쫓아가는 급한 마음을 갖게 되느냐, 이걸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급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쫓아가고 있다면 그걸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서 이 놓아버림을 통해서 마음이 휴식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한번 개발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명상의 방향을 잘 잡아서 그렇게 실천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놓아버리기 이게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저도 이 책이 참 인연이 깊어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 한번 드렸겠지만, 이 책이 저는 명상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래서 또 이 책을 또 번역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떻게 이 책을 쓰신 아잔 브라함스님이 어떻게 보면 제 명상의 스승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참 너무 좋은 책이기도 하고 저하고도 아주 인연이 깊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책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서 그동안 이 강의, 우리 본문을 들으면서도 듣는데 고생 좀 많이 하셨습니다. 앞쪽은 조금 쉬운데 뒤로 갈수록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본문 듣는 것도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본문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제법 있었던 것 같고 한데, 그래도 어쨌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저희가 드디어 끝냈습니다. 이게 끝냈고, 저희가 요걸 끝내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 주제를 좀 잡아서 제가 본문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 주제는 저희 칠각지에 대해서 한번 본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 칠각지가 깨달음 7가지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칠각지가 아니라 37조도품. 깨달음에 도움을 주는 37가지 요소죠.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사사사에서 10이잖아요. 그 다음에 오근, 오력, 12조, 그죠? 그럼 22조. 그 다음에 칠각지, 그러면 29조, 그죠? 그 다음에 8종 다음에 37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8종도, 요게 바로 37조도품인데, 37조도품을 쭉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몇 주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주제를 잡아서 이렇게 한번 당분간 법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